현실을 이제 잘 인식하고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사실은. 아마 쉬운 방법이었으면은 그냥 자존감 높이는 법 이런 책 하나 모두 다 읽고 자존감 높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생활에 항상 만족을 못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일상생활도 만족이 없고 머릿속에 잡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부지런하다, 열정적이다 라고 합니다만 저는 결국 마음이나 몸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려고 하지만 저를 100% 인정하거나 따라주지 않으면 불만이 쌓입니다. 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연히 본 뉴스 기사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봤습니다. 첫 번째, 과장과 허풍이 심하고 잘난 척을 한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의심한다. 세 번째,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정말 자존감이 없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으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어질 때가 많아집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보통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아이가 어떤 시기에는 자기가 되게 의기양양하고 사실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서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못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의 양육들이 중요해요. 부모가 아이를 칭찬해주고 감탄하고 이러는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제 형성해 가기도 하고, 그 부모가 안정감의 힘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성찰을 하신 분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관련한 기사들도 보시기도 하고 책도 보시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자질 혹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질이 자기를 잘 성찰하는, 자기를 잘 되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잘 바라보는 그런 특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면에 있을 때 상담을 받거나 좀 도움을 받으시면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만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자존감을 높는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현실에 관한 것이에요. 현실을 이제 잘 인식하고 그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관점에서 벗어난 이 객관적 세계를 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고, 또한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태도일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좀 이제 가불관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을이라고 할 때 자기의 선택권은 없고 자기의 자율성은 없고 주어진 것만 시행하는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나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을이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그 돈을 얻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 자기의 선택의 결과인데, 그리고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못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둘째는 이제 자기와의 관계인데요. 이 질문자처럼 자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심판관이 나를 보는 그런 관점이나 타인을 보는 관점들이 가혹하고, 물론 그것이 채찍질이 되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좋을 수는 있어도 동일하게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늘어날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3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중심 욕구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중심 욕구들 중에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중심 욕구를 채움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혹은 좋아해준다면 그 관계에서 나는 다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사실은. 아마 쉬운 방법이었으면은 그냥 자존감 높이는 법 이런 책 하나 모두 다 읽고 자존감 높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의 수준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걸 느끼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가 불편하고 혹은 나보다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너무 자존감이 높아서 불편한 것들 이제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서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존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보면은 자기의 자존감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의 말들에 혹은 남의 칭찬과 비난에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가 나라는 사람은 사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칭찬하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누가 비난하면은 풍선에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완전히 이런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나를 느끼는 그 정도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면 그리고 그 온도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난 좀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